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시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랜만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분위기 좋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 지수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지금 돌파를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 RSI 지표를 보면 과열권으로 막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권에 진입한다고 해서 뭐 바로 하락이 나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앞에를 봐도요. 과열권에 진입을 해도 계속해서 더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리스크 관리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를 봐도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RSI 지표는 과열권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수는 보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 보겠습니다. 오리콤 이재명 관련주로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이제 대선 장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효과의 상한가 이렇게 뉴스가 있고요. 이 지사는 중앙대학교 출신이고요. 두산그룹이 2008년에 중앙대학교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콤은 이 두산그룹의 두산그룹 계열사의 광고 대행사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오리콤은 광고 대행 사업, 광고 제작 사업, 프로모션 사업 등 정기 간행물 발행 사업을 하는 두산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관이 된 게 두산그룹의 자회사 오리콤이고 그 두산그룹은 중앙대학교를 인수를 했고 이재명 지사가 중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된 건데 한 달이 건너서 연관이 된 거죠. 오리콤이라는 회사는 이제는 대선 관련 재료를 엮어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차트의 위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은 오늘 780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빠르게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9시 15분에 닫았죠. 닫고 중간에 살짝 풀리긴 했는데요. 빠르게 닫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시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나왔고요. 아마도 다음날 또 갭이 뜰 확률이 많이 있겠죠. 이 거래대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강한 종목의 흐름으로 보고 눌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여기부터 추세를 전환을 시키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1조가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요. 정부 국책과제 주관기관 선정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이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메신저 리보엑산 이게 mRNA 기반 신속 백신 제작 플랫폼을 활용한 지카 바이러스 백신 선두물질 발굴 및 유효성 평가 국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이 연구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mRNA 백신 및 치료제 도입 및 연구가 활발해져서 mRNA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뉴스로 재료를 붙이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무가 연간으로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는 이런 기업이고요.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를 댄다고 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448억, 자본 총계는 985억, 자본 잠식은 아니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연속적인 적자 기업이라는 점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은 이렇게 오리콤, 진원생명과학 두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심 종목 한번 보면요. 오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가지고 있은 지가 꽤 한참 됐는데요.
한번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쭉 나오고 있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횡보 흐름, 좀 지루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 첫 진입을 한 이후에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성제약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고 회사의 실적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저점까지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엔디포스 차트를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냥 지금 하락을 힘없이 쭉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때 강하게 돈이 들어온 이 상한가 봉, 이 상한가 봉에 이 저점까지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부분은 세력들의 주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고 있거나 세력이 모두 이탈된 그런 모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계좌는 우상향을 할 수 있게끔 종목당 비중을 크지 않게 분산을 해서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더 추가로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계좌에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가지 않고요. 이미 크게 밀려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손절을 하기보다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세력의 어떤 반등 흐름이라던가 재료가 나오면서 추세를 돌려주기를 기다리면서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목당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비중이 크게, 계좌 대비 한 종목당 비중이 크게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매매 방법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의 상태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해야만 되고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0.5와 382 라인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최근에 기관 쪽의 수급이 금융투자 쪽에서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석 가격도 꽤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흐름을 기다려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대체로 아직까지 그렇다 할 눌림이 오지 않거나 눌림이 오다 말고 반등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추세 전환되는 그런 종목의 흐름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도된 종목 일신석재가 있었고요. 먼저 일신석재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요. 6월 7일 날 이날 진입을 했고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매매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정리는요. 주말에 또 시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신석재 매매 관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던 이런 주가가 121선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 한 차례 윗꼬리가 긴 이렇게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는 상방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죠. 그런 모습을 일단 봤고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 하락 추세대를 벗어날 때 이 윗꼬리의 흐름을 수상하게 봤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점을 돌리면서 121선과 61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돌아가는 이 낮은 구간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DMZ 관련주로 연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재명, DMZ 이렇게 보면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DMZ에 관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많은 언급을 했고요. 어떤 DMZ 포럼 이런 데서 연설도 많이 하고 DMZ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이재명 지사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DMZ 관련이면서 대북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정책은 대북 쪽에 많이 좀 연관이 있죠. 그래서 향후 대선 장세가 올 때에는 북한 관련 대선 종목으로 정책주로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선이 아니더라도 혹시 민주당 쪽에서 대북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재료를 생각을 했고, 차트의 위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좀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일종의 매집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요 최근의 모습 이렇게 좀 짧게 보면은 이렇게 2,300원 라인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배열 초기 구간에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주가가 내려갈만 하면 다시 올려놓고 내려갈만 하면 다시 올려놓고 일종의 박스권을 보이면서 박스권 매집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카페 분들하고 같이 사인을 드려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대북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매도가 잘 되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약 2,500원 위에서 이렇게 매도가를 걸어 놓고 있었는데 매도가 잘 되었습니다. 매수를 하는 동시에 매도가는 그냥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매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알아서 세력들이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력들이 작업하는 어떤 수상한 흐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재료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를 하고 재료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올 때 매도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얼마 전에 한창제지도 매도가 되었죠. 이 부분도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는데 재료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 캔들 차트의 모습을 보고 수상한 흐름을 캐치를 하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재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 진입을 하면 생각보다 리스크가 적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력 매매인 이 급등 후 눌림 매매, 지금처럼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눌림 없이 상승하는 때가 있죠. 이때 4월 달에도 3월 중순부터 4월 달까지도 쭉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도 5월 중순경부터 쭉 상승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눌림 매매가 매매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눌림이 오지 않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좀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신석재 매매된 매매 관점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주말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